안녕하세요. 파이널 프로젝트 살까 말까의 발표를 맡게 된 팀 트로이카의 조양권입니다. 간단하게 발표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와 팀 소개가 진행된 뒤 사용된 스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영상을 시연하고 Q&A 그리고 개선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까 말까는 소비에 확신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중의 다양한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고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루틴 구성을 도와주는 헬스 어플, 하루에 한 끼 선택을 도와주는 배달 어플,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코디 어플,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저희 살까 말까는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비 생활의 고민을 쉐어할 수 있습니다. 살까 말까는 익명을 베이스로 불특정 다수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소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 피칭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평등합니다. 또한 게시글별로 하나의 의견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편향 없는 순수한 대중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명성 속에서도 특별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각 의견은 게시글과 별도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추천이 탑3에 들거나 채택되게 된다면 포인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가 가장 많은 회원은 이른바 살까 말까 킹이 되는 명예를 받아 무수히 많은 댓글들 속에서 자신의 댓글을 하이라이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비가 현명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을 때 살까 말까는 추가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소비를 옹호하는 사라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기게 된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했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포털 사이트 쇼핑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사러 가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트로이카의 팀장이신 도하영 팀장님은 프론트와 백을 겸용하여 풀스택을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백엔드 담당이신 정상규님은 서버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세팅, 각종 컨트롤러를 작성해 주셨고 AWS 배포를 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담당인 저는 프론트 기능 플로우와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프론트 기능을 구현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살까 말까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스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액트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상위 상태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은 리덕스로 관리함과 동시에 리액트 후크를 이용한 상태 관리도 곁들였습니다. 라우터를 통해 분기점을 잡았습니다. HTML과 CSS3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작성했습니다. 서버는 익스프레스를 통해 구축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배포의 경우 AWS를 통해 배포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라우터 53을 통해 살까 말까 사이트 도메인을 적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버전 관리는 GitHub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서비스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최초로 살까 말까에 접속하게 되면 간단한 가이딩 애니메이션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스킵이 가능한 가이딩 애니메이션과 사용 설명서 팝업창을 거친 뒤 메인 페이지인 랜딩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용 설명서는 랜딩 페이지에서 다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게시글은 한 번에 5개씩만 보여주며 마지막 게시글을 볼 때 추가로 5개를 불러와 스크롤이 끊이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게시글을 최신 순, 댓글이 많은 순, 찬반이 가장 뜨거운 순으로 재정렬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원하신다면 우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팝업됩니다. 살까 말까는 구글과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우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아웃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사용자가 글을 올리기 전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땐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이 많다면 이 페이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무한 스크롤이 적용됩니다. 만약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제목과 내용,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원하신다면 이미지까지 옵션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소비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끝냈다면 사용자는 게시글을 닫을 수 있습니다. 글을 닫을 때 고민 해결에 가장 도움을 준 댓글 하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후 살까 말까 킹 선정 시 포인트로 환산됩니다. 닫은 글에는 더 이상 의견과 댓글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주인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살까 말까는 댓글을 작성하기 전 댓글의 종류를 찬성과 반대, 사라와 마라 중 하나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댓글의 내용보다 찬반의 여부이기에 원하신다면 내용 없이 찬반 투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고 나면 해당 게시글의 찬반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즉 사람하라에도 좋아요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아요는 상위 베스트 3 댓글을 선정하게 되며 베스트 3 댓글은 앞서 말씀드린 살까 말까 킹 포인트로 환산됩니다. 또한 댓글의 주인이라면 해당 댓글 또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작성한 게시글, 내가 작성한 댓글, 그리고 내가 등록한 책갈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기능 또한 구현되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쇼핑 검색 버튼이 생성됩니다. 해당 버튼은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만 활성화되며 활성화되었을 시 글 작성 시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쇼핑몰 서치를 도와줍니다. 또한 저희 살까 말까는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 스크롤을 구현할 때 왜 스크롤 헤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마지막 게시글이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가입니다. 무한 스크롤이 구현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는 내부적으로 정렬이 바뀔 때, 검색이 작동할 때마다 기존의 렌더링을 밀고 새로 데이터를 요청해 바다와 리렌더링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최초에는 스크롤 헤이트로 진행했지만 잦은 렌더링의 변화와 가끔 에러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스크롤이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안정적으로 스크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REF를 사용해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몽고DB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콜렉션의 개수는 적지만 추후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데이터의 변동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스키마를 요구하는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도큐먼트 기반의 유연하고 수평적 확장이 용이한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살까 말까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포스트를 수정하는 경우가 적고 마지막으로 주 기능이 서버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에 있기에 몽고DB와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상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초기 설계 당시 약 3개의 페이지와 15개 미만의 컴포넌트로 구성될 것을 예상하여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보니 컴포넌트 트리가 복잡해지면서 프롭스 전달 또한 점점 복잡해지게 되어 결국 프론트엔드 구조가 더 확장되기 전에 리덕스를 도입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리덕스 적용 이후 로그인 여부, 현재 로그인된 계정 정보, 전용 모달, 로딩 중을 나타내는 움짤 컴포넌트 등 여러 위치에서 사용되는 상태값은 리덕스로 관리하고 게시물 정보와 같이 두세 가지 컴포넌트 간에서만 공유되는 상태값은 유즈스테이트 훅을 사용해 관련된 컴포넌트 중 가장 상위 컴포넌트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의도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키워드를 잡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키워드도 맥락에 따라 의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문제를 더 정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게시글별로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만 상위에 전시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타 사용자의 좋아요를 추가하게 되는 살까 말까 킹이라는 인센티브도 주어 기본적으로 악의성에 대한 차단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업로드에
크기에 제한이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제한 크기는 서버 사이드에서 멀터를 통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업로드되는 이미지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가볍게 고민을 나누는 게시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여 고용량 이미지 업로드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테스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러한 이미지로 인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요. 추후에 예외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적용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이 갤러리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제목만 보는 리스트 형식은 제공하지 않나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커뮤니티의 뉴스피드를 표방하였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의 콘텐츠는 하나의 게시글 단위로 내용, 이미지, 댓글 모두 한 세트가 되어 소비되지 제목으로 요약된 내용이 콘텐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리스트 형식 보기에 대한 니즈를 피력하는 실사용자가 많다면 추가해야 할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느낀 개선점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설계 및 코드의 모듈화에서 느낀 미흡함입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대부분의 큰 트러블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최초의 프론트 설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완벽에 준하는 상태로 설계해 두어야 이후 작업의 효율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은 전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느낀 바가 있는 점이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세심히 기획하려고 했으나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작업 진행 중 프론트엔드가 더욱 세분화되고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서 주요 컴포넌트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했고, 뒤늦게 하위 컴포넌트로 쪼개는 리팩토링을 진행하였지만 탄탄한 기획 없이 진행하느라 여러 에러를 맞닥뜨렸습니다.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 재사용되는 코드의 경우 필요한 지점마다 수동으로 옮겨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서 익스포트하여 사용했다면 더욱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같은 CSS인 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새로운 스택을 학습하는 데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CSS로만 모든 스타일링 구현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조금 시간을 들여 새로운 스택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더 세련된 스타일을 구현하거나 혹은 기본 스타일링을 빠르게 마치고 기능 구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SR 과정에서 예상되는 데이터 용도나 확장성을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API 문서를 계획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성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컬렉션에 해당하는 다큐멘트가 얼마나 자주 CRUD가 될지 미리 고려하였다면 직관적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앞으로 더 발전하는 트로이카가 되고자 합니다. 이상 팀 트로이카의 살까 말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